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세상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제가 적어놨죠? 자, 왜 아직도 아파트를 사려하려고 하는가? 어, 아파트가 한국 사람들한테 참 중요하죠, 아파트. 아파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 집이 중요하죠. 내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 명의 내 소유집이지, 내 소유집. 여러분들도 자가 소유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닌 분도 있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뭐 의식주, 식의주의라는데, 먹고, 입고, 주거하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식의주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 활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진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옷을 입게 됐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기본 원래 가지고 내추럴한 클로스 어류가 있죠. 뭐냐면 왜 입는 옷이 있는데, 왜냐하면 딴 거 없잖아요.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도 원래는 그랬을 거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 전체에서 인간은 모든 기능이 두뇌로 거의 다 몰렸잖아요. 좀 부산 전문 용어로 몰빵을 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많이 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체온 조절 기능에는 기타 등등도 없애는 거죠. 대신에 두뇌를 개발하면서 옷을 입는 걸로 해결했죠. 그리고 생고기 먹고 이러다가 오래 못 사니까 익혀 먹는 방법을 택하면서 수명이 연장된 건 맞고, 예. 소화기관에 어떤 부담을 덜해줬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잡식이 된 거죠. 그리고 혈거라고 하죠. 동굴에 기거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단독주택 생활한 지가 사실 그다지 적응되지 않아요. 아파트를 왜 좋아하냐면 간단한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처음부터 공동체로 모여 살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처음 우리가 했을 때 동굴 같은 거 보면 한 동굴 안에 오래 사는데, 좀 높은 하는 안쪽이 좋은데, 그리고 뭐 밖에 지켜야 되는 건 바깥쪽, 다 구역을 나눠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파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로얄동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다 있잖아요.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소유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제일 적합한 주거 형태가 아파트거든요. 예전에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산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면 이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지상에 올린 거죠. 맞잖아요. 땅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하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을 깨고 들어가서 안에서 뭘 만들던가 했잖아요. 땅굴도 있고 있잖아요.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건축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많이 생활한. 그것을 그대로 뚫고 나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서 올리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돌로 쌓아 올리고, 나무로 올리고, 근데 나무로 올리는 건 한계가 있고, 돌로 쌓아 올리고, 흙으로 하는 건 안 되죠. 한옥은 2층 짓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1층밖에 못 져요. 2, 3층을 지었을 때는 그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왜? 난방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걸 그대로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위로 쌓아 올렸잖아요.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아파트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주거 양식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했던 주거 양식. 단독주택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혼자 만약에 진짜 미국처럼 덩그러니 떨어진데 서부 같은 데 가면 목장 하나 있고 중간에 혼자 집 있고, 살기 힘들 겁니다. 불안해서. 진짜 그래서 사람들 모여 살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사실 일정한 거리, 그 마을이랑 형성되는 거고, 마을에 뚝 떨어지고 산에 혼자 살거나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살기 힘듭니다. 왜냐면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누가 나한테 오는 게 문제이고, 나한테 무슨 일이 났을 때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로 모여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자, 그 공동체로 모여 사는 것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모여 있으면서, 함께 모여 있으면서 소유권은 내 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한 욕망 플러스 혼자 떨어져 있는 데 대한 두려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단독주택에 사는 분이 단독주택 로망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단점이 뭡니까? 진짜 손 많이 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모임 공부하는 모임 때문에 시골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과 나머지 우리는 거의 매주 모이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매주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씩 거의 매주 갔죠. 저는 몇 년 동안. 와, 가면 처음에 시골 집 지었을 땐 좋았어요. 아, 멋있다. 개도 있고. 나중엔요. 갈 때마다 일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거기 관리하는 것도 일을 하고 오니까. 일주일, 여름 되면, 와, 그때 진짜 느꼈습니다. 일주일 되니까 풀이 잘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여기저기 손봐야 될 거.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밥 먹으니까, 와, 공동으로 밥 먹는 게 정말 불편하다는 게 너무 일이 많아요. 밥하고 하는 게. 그때 생각했는데, 와, 진짜 밀키트 같은 거였거든요. 진짜 그냥 자기가 개인이 뭐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는 방법 없나. 공동 배식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 한 열대 명 모이가 먹는 것도 뭐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진짜 그게 일이에요. 음식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음식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불편하다. 그리고 풀 자라는 게 뭐 기겁했습니다. 그리고 벌레. 우리가 좀 조용한 데 간다고 진짜 산 밑에다 한적한 데, 산 가까운데 우리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주위에 민가도 없는데 들어가는 길도 한적하고 좋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밤에 또 뭐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그거 주변에 저거 안 주려고 비 안 주려고 그 생각만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냥 공부 모임을 도시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했냐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도시에서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숙식도 그냥 호텔 해가지고 막 두세 명씩 들어가 자는 거 하고 밥도 밖에 다 사 먹었어요. 아, 그냥 이동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동도 그냥 근처에서 하면 되니까 세상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아, 현대 문명이 좋은 거구나. 이 현대 문명을 즐길 수 있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아파트가 사실은 각광을 받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쓰는 이런 모든 시설을 다 못 누리는데 적절한 비용만 지불하며 공동으로 해가지고 수도, 상하, 수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 뭡니까 그 무슨 컨버터라는 뭐라 하지? 이거 시스템이 에어컨 이런 거 달아가지고 냉난방 다 되죠. 주차 다 되죠. 아 정말로 이 의식주의 주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삶이 편해졌어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사실은 돈만 있으면 정말 편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주는 안락감, 편안함이 물론 층간소음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극히 일부고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뭐 아파트의 저 위아래로 특히 위에 뭐 애가 있는 적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아파트 우리는 좀 사람들이 뭐 시끄럽게 안 하니까 별로가 아니고 별로 한 번도 불편함 못 느껴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 약간 옛날 아파트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벽이 두꺼웠거든요. 요즘에 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기타 등등을 제외하고는 요즘 지어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파트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뭐 저도 아파트에 오래 있다 보니까 3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지금 단독주택 가라면 내가 한번 뒤가지고 절대 안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멋지게 로망을 펼치고 단독주택에서 멋지게 지어 살고 저는 생각 없거든요. 저는 아파트가 좋아요. 그리고 도심 안에 있는 아파트가 좋아요. 요즘 시스템이 창문이 잘 돼가지고 문만 닫으면 시끄럽지도 않아요. 찾길에서도 안 시끄러워. 문 딱
두 개 이중창 딱 닫아놓잖아요.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립니다.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놈들 있죠. 바라바라바 하는 그 제외하고는 안 들립니다. 그것처럼 이런 아파트는 공동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지가 만들어지고 하면 안에 공동체도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형태 아파트입니다. 미국 같은 데, 외국 같은 데 가도 큰 대저택들 비버리힐스는 다 모여 살잖아요. 물론 띄엄띄엄 돼 있지만 우리도 서울 한남동 같은 데 재벌들 산다고 띄엄띄엄 간격은 떨어지지만 그 동네 모여 살잖아요. 한남동에 재벌 모여 사는 데 가보면요. 그 개인 주택들이지만 그 골목에 올라가는 거 밑에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있어 일반인이 못 올라갑니다. 그냥 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뭐 걸어서 가려고 하면 배 오셨냐고 뭐 문 있냐고 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거 아니냐 사유지들이라서 뭐 그래서 그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부자 동네 그런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일정한 절대 혼자 못 삽니다. 모여 삽니다. 모여 사는데 아파트를 가지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모여 살면서 내 소유를 가지기 편한데. 사실은 아파트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전체 중에 일부분만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애매하죠. 옛날 동굴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동굴 생활처럼 그냥 그 동굴 안에 여러 명 모여 사는데 나의 영역이라고 구분되는 그 공간이잖아요. 땅굴 하나 파가지고 구멍 안에 많이 파가지고 좀 파가지고 내가 그 안에 공간 전체 땅굴 안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진짜 소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게 진짜 소유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유가 아니잖아요. 명의잖아요. 명의. 그냥 이 공간의 일부만 임대해 있는 겁니다. 정말 웃긴 게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내 소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잖아요. 그 아파트 전체 아파트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에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 전체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나는 내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팔고 나면 그만해야 되는데 파는 것도 누가 사줘야 팔죠.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면요. 사실은 내가 전세를 사나 월세를 사나 내가 매입을 해가 있으나 실소유 자체는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뭐냐면 전세를 살면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들이는 비용이 좀 적은 거고 월세는 좀 더 적은 거고 대신에 캐시로 방금 낸다는 거고 이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거주권을 인정받는 거지 실제 여러분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부분을 마음대로 떼서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아파트 전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잖아요. 만약 아파트 전체가 문제가 생겼다 법적으로 여러분 못 팝니다. 맞죠?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굳이 아파트를 살려고 목숨을 걸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주택이란 것이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거의 개념입니다. 주거. 이제는 주거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주택은 내가 여기서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거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곧 주거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파트 사는 내 집 마련에 목숨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채널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경제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목숨 걸지 말아 했는데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알겠죠. 2028년 내내 알겠어요. 물론 사적으로는 2020년, 22, 23 계속 말했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것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올해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연결한 사람들. 실제로 그걸 되고 있잖아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경매 통계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하루에 한 150건 정도 나와 있어요. 2만 몇 정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지방에는 낼 수도 없어요. 경매 내봐 안 나가니까.
그 경매가 이미 경매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은행 같은 데서 임의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나와야 돼요.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연거래가 못 갚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왜 무리하게 연끌을 했냐고. 연끌 분명히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연끌은 분명히 이대로 못 버틴다. 버틸 수 없다. 영혼을 끌어넣어서 어떻게 그 불필요한 집 하나 살려고 했냐고.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 바뀌고 대출금리 내려가니까 돈이 풀리니까 지금이 내 집 마련할 기회다. 또 그거 하는 유튜버도 아직 있더라고. 지금이 내 집 마련할 기회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니요. 진짜 들어가고 싶으면, 진짜 사고 싶으면 2년만 더 기다렸어요. 정민년까지.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집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집을 살려고 해야지. 거주하는 집을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거처를 사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그 일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 안에서 왜 공간이 중요한지 다른 기회로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데 특히 아파트 하나 소유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소유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왜 나옵니까? 일단 살아봤는데 집을 주거의 목적으로 샀던 게 아니잖아요.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샀지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일정한 안락함을 누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사지 않고 지금 집값이 오르는데 앞으로 못 산다더라. 이때를 놓치 못 산다. 그 2020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21, 22. 지금 놓치 못 산다더라. 지금 금리 낮을 때 사야 된다. 안 그러면 못 산다. 막차 타야 된다. 그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사지마. 앞으로는 집이 필요 없다니까. 왜 그래? 집 무조건 남아둬라. 앞으로 무조건 남아둬라. 내가 그렇게 2025년, 2030년 가면 무조건 집 남아둬라. 니 그때 집 사도 늦지 않잖아. 왜 지금 20, 30대들, 40대도 지금 전세로 있다. 그때 가도 늦지 않아. 너 지금 돈 들어갈 거 많아. 너 정말 집이 필요하면 나이 들어서 애들 독립시켜놓고 그때 너 집 마련해라. 지금 집 마련이라고 너 생각 못한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안 들어요. 뭔가 큰 집에 살면서 안락함 누리기 위해 내 경제 활동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형태 때문에 아파트가 올랐고 아파트에다 집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가 주는 안락한 평안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거주의 개념입니다. 그게 자동차부터 바뀌었잖아.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하나의 자기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다이밀러 벤츠가 그 2010년 전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처음 출시할 때 그때 한 말이 있거든요. 뭐랬냐면 지금까지는 베이클 자동차는 운송수단이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는 운송수단이 아닌 가전제품이다.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된다. 우리가 쓰는 일렉트로닉, 그냥 집에 쓰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앞으로는 자동차는 소유가 할 필요 없다.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차를 살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당신 차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 차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차를 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관리할 필요도 내가 하루 종일 그것만 타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차에서는. 그래서 지금보다 차 대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아닌 내 차기 때문에 내가 쓸고 닦고 그렇게 관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의 가전용품으로 바뀌었고 공유의 수단으로 이미 바뀐 지 오래됐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전세 제도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제도가 완전 사라지지 않게 디파짓이라고 하는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에 월세가 늘어나요. 이건 대세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 투자자들이나 제 모임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있거든요. 2025년, 6년까지 정민년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주워가지고 월세 다 돌리세요. 판매하지 말고 전세 돌리지 말고 월세 돌리세요. 왜? 이제는 현금이 돌아가는 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집을 사가지고 그걸 꾸미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 우리 옛날에는 이사하기 제일 힘든 게 장롱이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붙박이장 다 있잖아요. 요즘 집에 살려 가면 붙박이장도 떼고 냉장고 싹 다 있습니다. 냉장고 바깥 넣는 바보입니다. 어지간하면 잘 돼 있거든요. 그래 한 번 넣으면 쓰면 돼요. 그냥 그대로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꼭 이런 말 하면 이제 여자들이 꼭 지가 넣고 싶은 거야. 새 거 넣으려고 그래. 크고 비싼 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냉장고는 큰 거 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전기만 많이 잡아먹고 안에 쌓아놓기만 하고 그래서 음식물 버리는 거 많습니다. 냉장고에 까만 비닐봉지 많이 들어있는 집 정말 살림 못한 집입니다. 알지?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옷하고 책만 옮기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옷만큼 많은 게 책이거든요. 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짐 옮기려면 그 옷하고 책입니다. 다른 건 없어. 그러고 차 이런 거 찻잔 이런 거는 근데 그게 옮기기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옮기다 많이 깨먹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탁자 그냥 대충 쓰다가 가면 아일랜드 탁자 다 돼 있잖아요. 그냥 그 위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하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사하기 불편하다는 사람 있잖아요. 감수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오래 살면 이사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월세 제도가 정착되면요 더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왜? 다박다박 돈 들어오기 때문에 네가 나가라 하지 않으면요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를 전환되면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하지만 뭐 내가 내보내질 않겠다. 왜? 그리고 월세기 때문에 전세보다 이 교체가 편해. 왜냐면 내가 줘야 될 디파짓 보증금이 적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담은 아니요. 이제 경제구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캐시가 돌아가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해서 여기에다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아니요. 거주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월세로 있어도 여러분 거주 공간입니다. 미국 뉴욕이 대부분 아파트 다 월세잖아요. 그리고 이사 본인이 안 하잖아요. 이제 본인 짐 싸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정리만 하는 거죠. 요즘은 그 정리까지도 돈 주면 어디에 뭐 따다다 다 넣어놓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바꾸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다 그래 해줍니다. 고급 비싼 거 가면. 뭐지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무조건 이제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100%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월세만 남습니다. 월세.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자체가 확 줄어들어요. 요즘 생기는 우리 사무실 근처에 주상복합 있잖아요. 전부 전세 1, 2천이고 월세가 100이 다는 거예요. 전세 더 주면 안 되면 안 봐달라 그래요. 그냥 1, 2천 아니면 뭐 많이 받아 3천, 5천, 6천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전세 5천원은 그 금융에 보험 걸리잖아요. 싫다 그래.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에 사는데 전세금 3천만 원 이런 게 있어요. 대신에 월세가 250씩 올라가죠. 시그널 전세 5천짜리 있습니다. 시그널 전세 5천에 월세 800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웃기죠. 그 5천 딱 맞춰놓는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LCT가 있어요. 전세 1억 안 되는 데 있다니까. 전세 5천인데 월세가 500씩 600씩 되죠. 근데 전세 500, 600 주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업적 특성상 그런 사람들은 그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저도 혼자 있으니까 집에서 해먹는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거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둘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울 때를 제외하고는 자식이 자라고 나가면 정말 집이 소유를 해가지고 매년 세금 내야 되죠. 기타 등등 다 할 거 많습니다. 관리비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삶의 스케줄, 삶의 모양이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처럼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고, 그러니까 돈 못 껴가지고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 거, 우리나라처럼 말년 거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금융자산에 이 부동산으로 묶여가지고 그 부동산이 꼬마 빌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착착 나가지고 월세 빡빡빡 들어올 땐 괜찮았는데 5층짜리 꼬마 빌딩 갖고 있는 3개층만 비워보세요. 돈 빵꾸 납니다. 생활비. 돈은 건물주인데 돈이 없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란 개념을 자꾸 바꾸시라고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개념이 바뀌어야 되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월세 내는 걸 아까워해요. 그 마인드가 잘못된 거라고. 그게 한국에만 갖고 있는 이상한 마인드지. 경제는요. 소비를 통해서 자본주의는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월세를 주고 나도 월세를 받고 나도 쓰고 남들도 써야 경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축 많이 하는 나라, 저축이 미덕이다. 아니요. 저축 많이 하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축이 미덕인 거는 그때는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하고 완전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뉴욕 아파트 월세가 다 그렇잖아요. 뉴욕 한복판의 아파트들 월세 2천만 원, 3천만 원씩 억대도 있잖아요. 6천만 원씩 하잖아요. 예, 그거 내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자기 연봉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빼고 이사 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농경민이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농경민이 아니잖아요. 한 군데 자리 잡고 있어 평생 썩을 거 아니잖아요. 부산에 살다가 서울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또 좋은 데 이사 갈 수 있잖아요. 본인 소유주택이라 해보세요. 이사 갈 수 있는지. 옛날에 전세로 주고 갔든지. 물론 여러분 여유자금 있으면 월세로 돌리고 가면 되죠. 그 정도 여유자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대세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공동체 사회에 사는 건 좋은데 주거로만 활용하세요. 소유하려고 돈 먹고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 꼬입니다. 그냥 거기에는 나도 이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그냥 쓰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샀는데 누가 전세 내거나 하면 월세 내고요. 월세 내고 사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단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너무 큰 단지는 공유민정 너무 많이 날아가거든요. 아파트에 정원 아무리 멋지게 꾸미놓고 연못해놓으면 뭐합니까? 남자들은 그 즐길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뭐 즐깁니까? 주말에 뭐 가족들 잡고 놀러 나가야 되는데 그 언제 보고 있습니까? 그런 돈은 다 쓸데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단지가 필요 없고 한두 개 있는 그런 단지들이 좋아요. 그래 갑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모이는 형태로 갑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절대 사지 마세요. 진짜 살려고 하면 상업용 건물을 사세요. 정말. 앞으로는 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산다고 하면 주거 목적으로 사지 말고 현금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면 사세요. 그건 권해드립니다. 예. 다음 오늘 주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세밀한 이야기로 다른 관점의 세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